없는 것 없이 뭐든지 구입할 수 있는 현대판 만물상 온라인 쇼핑몰.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문 앞에 물건이 배달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쇼핑몰이 시작된 것은 1994년 제프 베조스가 뉴욕의 한 차고에서 사이트를 만들기 시작해 1년 뒤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2014년 미국 증시 사상 최고가로 상장된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은 1999년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됐습니다. 전자상거래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힘이 세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도 충분한 그런 기대가 있었고 그 상상 이상의 현실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96년 6월 1일 대한민국의 유통업계에도 새로운 시장이 열렸는데요. 한 통신회사의 직원이 인터넷의 가능성 하나만 믿고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 국내 최초로 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온라인 쇼핑몰 시장은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바꿔놓은 쇼핑 세상에 어제와 오늘을 돌아봅니다. 사람 사는 모습이 다 비슷하다지만 세월 따라 변하는 것이 많은 요즘입니다. 그중 하나가 제품을 구입하는 방법인데요. 무거운 제품을 거의 그냥 인터넷 쇼핑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구입 많이 하고요. 집에 있는 컴퓨터로 구입 많이 해요. 나오지 않아도 쇼핑을 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고요.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도 좀 더 합리적이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을 이용한 물건 구입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20대부터 40대는 반 이상이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액이 처음으로 대형마트를 넘어섰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최대 장점은 편리함입니다.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제 구매도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또 쇼핑을 통해서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가상의 상점을 통해서 제품을 사고 파는 것을 이커머스라고 하고 그 가상의 상점을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부릅니다. 인터넷 이용률과 신용카드 보유율 등의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온라인 쇼핑하기 좋은 나라 7위. 온라인 쇼핑의 기반 및 경제적 요소 등을 평가하는 전자상거래 지수도 30개국 중 7위를 차지하는 등 상위권입니다. 소매 시장에서 인터넷 쇼핑이 차지하는 비율은 13%인데요. 이 13%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20년 전에 730만 명 정도였던 인터넷 사용자는 약 4,100만 명으로 늘었고 그중 절반은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이 소비자들은 이제 주문을 해놓고 이게 실제 물건이 이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우려 속에 이제 쇼핑을 하게 됐고. 이러한 온라인 쇼핑의 발전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움직이는데요. 20년 전에는 온라인 쇼핑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마존을 이제 시작으로 인터넷 쇼핑몰이 생겼는데 인터넷 쇼핑몰이 아마존이 400조에 육박하는 그러한 회사가 됐고요. 알리바바도 250조에 육박하는 회사가 됐기 때문에 쇼핑몰 또는 유통업 업체 중에 최대 회사는 인터넷 쇼핑몰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어 발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 세계가 중국 온라인 쇼핑의 80%를 점유하는 한 회사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其实阿里要发展102年，今天只是一个第一个里程碑，或者第一个我们要到的阶段，后面走的路要很长，所以我们觉得拿钱不是问题，我们希望能够寻找更多的全球的合作伙伴，一起把这个市场做得更好更大。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해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생활용품, 가전 등 일반적인 제품을 비롯해 여행 상품, 공연 티켓 등 보이지 않는 것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국내 공연 시장이나 항공권이 이렇게 급속도로 시장이 커지고 발전한 것만 보더라도
문화상품에 대한 전자상거래 이 플랫폼의 기여는 예나 지금이나 놀라운 것이고요. 도서, 공연 등 문화 콘텐츠 분야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최초로 당일 도서 배송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서 물류에 최적화된 자체 프로세스를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상품에 대해서 출판사에 발주를 놓고 그것이 입고 스캔 진열을 통해서 상품화되면 고객의 요구하는 상품을 집책해서 포장해서 배송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티켓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 한 70% 정도를 이제 하게 되고 온라인 투어 부분 쪽에서 현재 그 1위를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는 이제 문화 포털 서비스로서 업계에서 아주 자리를 잘 매김을 하고 있고 수익력도 업계에서는 최고 수준의 지금 수익력을 쭉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꾸준히 문화 서비스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우체국이랑 주택은행이라는 각 지점에서도 티켓을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연동하는 기술이 필요했고요. 또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지만 가상계좌가 월드컵 시스템 도입되면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스포츠, 공연 등의 티켓을 예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중요했던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제 티켓 예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많은 대중들한테 알려지고 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던 계기가 이제 2002년 월드컵이었죠. 국내 고객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또 해외 관중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해서 그걸 관람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꼭 국내와 국외에도 그걸 우리 실력도 선보일 수 있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업체는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티켓 판매 노하우를 기반으로 2011년부터는 국내 최대의 전문 공연장 운영까지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공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설립한 2011년도에 개관한 공연장이고요. 20년간 기부 체납 형태로 이루어져서 서울시하고 같이 합작으로 지은 공연장입니다. 1,700석의 뮤지컬 전용 극장과 1,400석의 콘서트홀이 마련돼 있으며 수준 높은 공연을 기획해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 뮤지컬이 20년 만에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었던 것도 대중들이 빨리 접근할 수 있고 또 대중들이 편하게 예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시켰던 건 대단한 공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고객이 티켓을 예매하면 그 정보는 공연 기획자나 투자자에게도 제공되어 새로운 공연을 유치하는 기반이 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알아내는 공연 정보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일단 들어가면 제가 보고 싶은 모든 공연에 대한 게 다 나와 있어서 바로바로 제가 클릭하면 바로 예매가 되니까 편한 것 같아요. 집에서 시원하게 핸드폰으로 예매할 수 있고 자리 같은 것도 인터넷에서 고르니까 굳이 와서 볼 필요도 없고 좋은 것 같아요. 온라인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생활 환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기기를 사용하는 고객과 현실의 매장을 연결하는 기술이나 서비스를 O2O라고 하는데요. 음식 배달, 택시 예약 등 여러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O2O 시장은 기본적으로 모바일의 발전에 따라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O2O와 어떻게 결합해서 나의 비즈니스를 더 넓힐 것이냐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미국의 한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컴퓨터나 스마트폰 없이 버튼을 누르면 제품이 배송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아마존 대시나 아마존 대시 버튼을 활용해서 IoT 기술을 통해서 그들의 시장을 넓혀가려고 하는 전략처럼 O2O라든가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데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데요. 앞으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더 발전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O2O가 나오면서 새로운 거래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장을 잘라먹거나 침투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시장, 블루오션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가야지만 O2O가 어떤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년 전 온라인 쇼핑의 등장으로 우리의 생활은 획기적으로 변했습니다. 손안에 쥔 작은 기기로 제품, 문화,
서비스를 구매하는 세상이 된 건데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바뀔까요? 전 세계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오늘을 보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내일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 도서, 공연 등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남다른 경영 철학이 있었습니다. 직원 모두가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새로운 분야의 개척자가 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먼저 간다는 게 가장 철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짜 프론티어 정신, 도전 정신, 열정, 열의 이게 우리 회사의 큰 좀 기업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기업의 도전은 새로운 세상을 열게 했습니다. 손안에 쥔 작은 기기로 제품, 문화, 서비스를 구매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최초로 전자상거래를 이끈 지 20년. 다양한 문화소비 플랫폼으로 진화하면서 대한민국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도서라든지 쇼핑이라든지 티켓이라든지 여행이라는 부분들이 그 당시만 해도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쇼핑몰들이 더 나아가서 생활 편의를 줄 수 있는 생활 서비스로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계속 도전할 생각입니다. 또한 변화하는 시장에 맞게 B2B, AI와 접목된 사업을 확대하며 기업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향후 글로벌의 생산 기지로서 중요한 베트남과 중국에서도 의미 있는 B2B 유통 사업자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저희 비전이고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자상거래의 미래를 2부에서 만나봅니다. 저는 일주일에 4번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인터넷이 편해서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너무 바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인터넷 쇼핑이 편리한 그런 장점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이가 자라면 더 많이 이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